도와달라고 외쳐도 들어줄 사람 없는 무인도. 지저분한 몰골을 한 남자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제 막 마음을 비우려던 찰나 주마등 대신 파도에 쓸려온 남자가 보입니다. 괜찮냐고 애타게 불러봐도 반응 없는 남자. 대답 대신 방귀만 끼어댑니다. 다시 희망을 잃은 남자는 시체에서 풀어낸 벨트로 다시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남자는 무인도에 갇혔고 시체는 말을 하고 방귀를 뀌고 무기도 됩니다. 남자는 시체를 등에 업고 무인도에서 탈출하기 위해 모험을 시작합니다. 외톨이의 희망찾기 모험 같기도 하고 비위상하는 영화 같기도 하고 어이없는 영화 같기도 하고 방귀 같기도 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화 스위스 아미맨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읽는 영화 혜경입니다. 이렇게 이상하고 감동적이면서 슬프기도 한 영화를 어떻게 포장해야 할까 오래 고민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강력하게 추천드릴 자신은 없어요. 이상하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넓고 취향은 다양하잖아요.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용기 있게 줏대 있게 골라왔습니다. 해리포터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그 이미지에 갇혀있던 배우 다니엘 레드클리프의 가장 파격적인 일탈, 시체 연기를 볼 수 있는 영화이자 이번에도 역시 범상치 않은 폴 다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 그리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B급인 듯한데 왠지 감동적이고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스위스 아미맨은 대략 이런 영화입니다. 앞에 이어서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시체와 모험을 시작한 주인공 행크는 난 미친 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도 열심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믿지 못할 상황이 펼쳐집니다. 시체가 말을 합니다. 이름은 맨이라고 하죠. 그리고 별 능력이 다 있습니다. 정수기, 나침반, 칼, 지렛대, 무기까지. 행크는 매니를 보며 희망을 얻고 이 특별한 존재를 꼭 자신이 있던 문명세계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행크와 매니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험을 이어갑니다. 부끄러운 흑역사들과 짝사랑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놓으면서요. 그 과정에서 둘은 서로를 의지하고 우정을 쌓아가죠. 매니는 행크를 통해 삶에 대해 알아가고 행크는 매니의 능력으로 이전보다 편안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몇 번의 위기를 지나 결국 육지로 돌아와 그토록 바랬던 짝사랑 상대와 만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소재와 표현법은 신박하다 못해 다소 엽기적입니다. 인류 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된 것으로 보이는 무인도에 떨어진 남자와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시체 매니. 별별 형태의 우정을 다 봐왔지만 시체와의 우정은 또 처음이었어요. 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이런 얘기를 썼지? 싶었는데 이걸 또 그럴싸하게 풀어내는 재치에 저항 없이 웃고 말았습니다. 위에 말한 줄거리를 보면 이게 대체 무슨 개똥 같은 영화인가 싶겠지만 놀랍게도 스위스 아미맨은 사회에서 느끼는 열등감을 피해 스스로 고립된 외톨이의 모습을 그린 다소 씁쓸한 영화입니다. 그냥 미친 영화는 아니에요. 비슷한 소재의 영화를 찾는다면 캐스트어웨이나 김씨표류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김씨표류기와 가볍게 비교를 해볼게요. 김씨표류기는 자살을 결심한 주인공 승근이 운수 좋게 살아남아 무인도에 갇힌 채 그 안에서 또 다른 외톨이 정연과 함께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스위스 아미맨은 앞 사정을 알 수 없지만 현재 무인도로 추정되는 곳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주인공 행크가 파도에 밀려온 시체 매니를 등에 업고 다시 도시로 가기 위해 벌이는 모험을 보여줍니다. 두 영화의 주인공 모두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이며 이들은 상처를 받고 무인도라는 분리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이나 관계를 찾기보단 포기하고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과 닮은 모양새입니다. 그렇게 고립된 주인공들이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서 다시 삶의 희망과 우정을 찾는 외톨이들의 여정은 희망과 씁쓸함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다만 김씨표류기의 엔딩은 희망 쪽에 가까웠다면 이 영화의 엔딩은 씁쓸함에 좀 더 가까웠습니다. 주인공 행크가 어떤 방법으로 무인도에 들어왔는진 확실히 나오지 않지만 그가 무인도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매니와 행크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행크는 어릴 적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고 아버지와의 사이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는 짝사랑하고 있는 대상에게 말 한번 걸어보지 못하고 자신을 아끼지 못합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어디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 사회에서 행크는 딱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흘러 사회와 동떨어진 무인도에 이릅니다. 영화를 보면 매니가 행크에게 이 물건들이 왜 무인도에 버려졌는지 이유를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행크는 그것들을 텅 비고 쓸모없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라고 답합니다. 어쩌면 이 쓸모없어서 버려졌다 라는 대답은 쓰레기가 아닌 자신을 주체로 하는 답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희망이 되어준 건 능력이 너무도 다양한 시체, 매니였습니다. 매니는 능력이 정말 많습니다. 마치 맥가이버 칼처럼요. 여기서 우리는 이 영화의 제목이 왜 스위스 아미맨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맥가이버 칼로 불리는 스위스 아미나이프와 매니의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아미나이프처럼 매니는 행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능들부터 별별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말벗과 의지가 되는 친구로서의 역할까지 모든 걸 뚝딱 해내는 행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만능 칼, 그게 바로 매니인 거죠. 사실 이 만능 시체, 매니의 존재가 너무 비현실적이지만 그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또 행크가 매니를 의지하고 자신을 투영하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매니의 존재가 이상한 것이 아닌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는데 정말 이상하게 보다 보면 그렇게 조금씩 이 영화 매니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냥 캐스터웨이엔 배구공 윌슨, 김씨표류기엔 허수아비가 있다면 이 영화엔 시체가 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매니를 만나기 전 행크에겐 희망이 없었습니다. 영화를 되짚어보면 사실 마을과 바다의 거리가 엄청 멀거나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매니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행크가 적극적으로 탈출하려고 했다면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행크가 탈출할 수 있었던 건 짝사랑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매니를 통해 얻은 희망과 용기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나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해주는 친구.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용기를 내어 살아가기엔 충분한데 사실 내가 이런 친구가 되어주기도 이런 친구를 만나기도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이야기가 좀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영화를 처음 볼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방귀에 이마 짚던 제가 이렇게 이 영화에 진심으로 몰입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나 이런 거 좋아하나? 현타가 좀 오기도 했고요. 분명히 호불호가 심하게, 그것도 불호가 조금 더 많을 듯한 영화지만 비위가 강한 편이라면, 병맛 코드를 좋아한다면, 다니엘 레드클리프와 폴 다노 두 배우를 좋아한다면 도전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영화는 비위가 좀 상해요. 실제로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상영했을 때 방귀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고 퇴장한 관객들도 있었다고 하니 이 모멸감과 어이없음을 참고 넘길 참을성, 비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씨표류기와 캐스터웨이를 기대하신다면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소재 자체는 비슷한데 분위기와 표현법, 호불호가 나뉘는 정도의 분명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상당히 마이너하고 이상하고 비위상하지만 저는 인상 깊게 본 영화 스위스 아미맨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사심을 담은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